제가 이제 62세죠. 갑진년 용띠니까. 굉장히 62세가 되니까 아파요. 아픕니다. 목도 그냥 뻣뻣해지고 어깨의 근육도 잘못하면 삐끗해서 진동이 한참 갑니다. 섬유화라고 하더라고요. 62세는 신체의 노화를 어쩔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62세 굉장히 예전에 우리 생각에는 나이를 먹었죠. 그리고 우리 때는 62세 할머니들은 거의 사망했어요. 물론 아주 예전에 그 우리 선배들보다는 우리가 일을 좀 덜 하긴 했어요. 많이 고생하면 많이 늙어요. 저도 많이 고생해서 얼굴이 좀 나이가 먹어 보입니다. 62세보다는 뭐 70세처럼 보이잖아요. 젊어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이가 먹어 보입니다. 근데 우리 때 어렸을 때는 더군다나 하루 종일 밭에 나가서 일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젊었을 때 40대인 분들도 관절이 아작이 나서 삐그적거리더라고요. 농사가 주업이다 보니까. 지금도 물론 내 친구들 중에는 관절이 아작나서 삐긋삐긋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과학이 발달하면서 세상이 먹을만해지면서 농사를 짓지 않고 또 어느 한 곳에 고정되어 일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물론 덜 망가지는 신체 조건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과학이 발달한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더 건강하고 더 오랫동안 살 수 있는 그런 신체를 가지고 태어난 건 아니라는 거죠. 단지 평균 나이를 올리는 것은 사고사로 죽을 뻔했던 사람들이 과학의 발전으로 죽음을 극복하게 되고 또 암에 걸렸던 누군가가 과학의 의술의 발전으로 그 암을 극복하게 되고 이런 질병이나 사고사로 죽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 제2의 인생을 살게 되면서 평균 나이가 올라가는 것이고 과학의 발전으로 조금 더 힘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관절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덜 망가지는 것일 뿐이지 나중에 태어났고 과학이 발달한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신체 조건도 더 오래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우리도 그렇죠. 60살, 70살에 또 어떤 병마가 찾아오면 의술이 좋으니까 주사바늘 꽂아서 생명 연장을 하지요. 요양원에 가면 많아요. 99세, 100살 엄청 많습니다. 그분들이 신체가 건강하게 오래 사실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 연장을 통해서 그 연장되는 삶은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명만 이어져 가는 거잖아요. 때문에 우리의 신체 조건이라는 것은 예전의 노인과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단지 평균 수명만 올라갔을 뿐이지 60세 넘어서 65세 넘어서 이어가는 삶은 건강해서가 아니라 그냥 노인으로 오래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노인으로 오래 요양원에서 250만 원씩 주고 보조해주고 그 억지로 연장되어 가는 그 생명들의 수명을 핑계 삼아서 우리나라 평균 수명 높지 그러니까 노인 나이 연장해야 돼 라고 겉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나라 유하는 척 하면서 그 사회 빈민들 어르신들의 생명줄 갖고 장난치면서 공무원 나이 이제 본색이 드러나잖아요. 5년 연장하겠다. 참 대단한 일이죠. 5년 70세 동안 공무원으로 거의 일 안 하는 그 자리들도 많아요. 공무원들 하루에 뭐 몇 명 그 상대하는 공무원들도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70세까지 공무원으로 살겠다라는 것이고 대기업에서도 물론 마찬가지죠. 대기업은 좀 공무원과 다르죠. 피라미드의 끝에 가야 대기업에
위가 되는 거고 정년을 맞이하는 것이니까 피라미드 끝까지 가기 전에 도태되는 사람이 더 많죠. 대기업 그만두고 나서 이분들이 퇴직금 받아서 뭐 제가 옛날에 영진치킨인가 그때 있었을 때 우리 이제 고려온 놈을 제가 그때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젊어서 퇴직금 받아서 2억 얼마를 세워둬서 한 달에 300만 원이 가지고 쫙 시설을 했어요. 영진치킨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품위가 있는 분이었어요. 이분 쫄딱 망했어요. 이분 쫄딱 망하고 사회 빈민으로 하락했겠죠.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속으로는. 내가 맨날 우리 집에 손님들이 차 세운다고 차 빼라고 그러고 다녔지만 마음과 행동은 또 우리가 살면서 또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현실인데 이 대기업에 들어갔어. 너는 그 경쟁 뚫고 들어가지 않았잖아. 살아남는 건 몇 명이라고. 살아남는 몇 명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대기업에 들어가서도 도태되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 돼야 되고 또 공무원으로 들어가서 70세까지 공무원 하겠다라고 버티려는 그분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공시 준비하는 다수 젊은 아이들을 위한 또 정책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맞고 인구 좀 모자란다고 외국에서 인구 마구 데려오고 우리나라는 속인주의입니다. 속인주의가 뭐냐면 우리나라 국민이 결혼해서 애를 낳아야 우리나라 그 시민권을 주는 그 정책이 속인주의입니다. 속지주의는 우리나라 땅에서 애를 낳으면 무조건 영주권을 준다라는 게 속지주의입니다. 미국이 그 속지주의를 일부 폐쇄를 했죠. 선진국 미국도 그렇게 되는데 한국은 속인주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애를 낳으면 그 애에게 영주권을 주겠다. 그래서 미국도 채택하지 않고 애는 미국에서 나서 시민권이 있어도 부모가 불체면 다 멕시코로 쫓아내고 그러는 거 제가 내 눈으로 봤어요. 그냥 길거리에서 수갑 채우고 쫓아내요. 근데 한국은 애에게 영주권이 있으니까 애를 돌봐야 되는 부모에게도 거소권을 준다. 농촌에서 있는 현실이에요. 참 공무원 나이 결국 정년 연장하기 위해서 노인 나이 연장하고 대신 공무원 월급 많이 줘야 되니까 노인들에게 주는 기초연금 34만 8천 원 그거라도 뺏어서 5년 동안 연장된 그 공무원들의 월급 충당하겠다라는 것인데 참 위험한 발상이다.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젊은이들이 이럴 때 반기를 들어야 돼요. 그냥 기초연금 안 주겠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기초연금 받는 사람 그다지 많지 않아요. 재산 있어 깎여 열심히 일하고 있어 월급 받으니까 깎여. 결국 받는 사람 그다지 많지 않은데 그 돈 생색으로 비춰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 정말 의미 없는 돈이야, 낭비야, 거지근성이야 라고 치부하면서 공무원 5년 연장해서 그 빵빵한 월급 더 주겠다라는 것인데 제발 이 머리라는 걸 굴려보잖아요. 그러면 정말 황당한 정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노인회